이재명 정권의 숨겨져 있는 권력의 핵심에 대한 충격적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만사 김현지 통과, 즉 만사 현통이라 불리우는 그림자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게이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직함과 달리 외부 노출은 철저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동선과 지출, 일정까지 사실상 쥐락펴락하면서 막강한 권력자로 군림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부처 장관들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국장급 인사 문제를 두고서 왜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느냐 질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농단이란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그림자 권력의 그 배경에는 무려 27년 이상 걸친 이재명과의 은밀한 사적 인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998년에 내가 이재명에게 김현지를 소개했다고 한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원석은 굴수 종북 좌파 인물로 그의 발언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2012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보낸 트윗은 매우 수상합니다. 시장님, 아까 우리 집 아이가 시청 앞마당에서 아는 아저씨라면서 뛰어가길래 얼른 붙잡았네요. 크크크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글 속에 우리 집 아이 또 아는 아저씨라면서 뛰어간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볼 때 단순한 관계가 아님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매우 가까운 개인적 인연임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현지가 당시 공적 공간인 시청 앞마당을 애를 데리고 사적으로 드나들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실세의 정체가 단순한 사적 측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속에는 더욱 위험천만한 이념적 코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형 고 이재선 씨는 블로그를 통해서 니르바나라는 인물이 김현지라고 처음으로 공론화했습니다. 이후에 사무국 현지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니르바나라는 아이디가 1960년,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자 청년 조직에서 사용했던 해체주의의 철학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김현지는 남미 최악의 공산주의자 체 게바라의 평전을 구매했다는 글까지 올리면서 김현지가 급진 좌파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김현지는 1919년에 대장동 아파트를 7억 5천만 원에 특혜 분양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김현지가 괴문자를 무려 3만 건 이상 무차별 발송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김현지는 무려 1시간 넘게 검찰과 대치하면서 땅다구리를 부렸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적만 보더라도 김현지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전투적인 기질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이 있습니다. 김현지의 출신, 학교, 고향 등 모든 개인 이력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현지가 자신의 아들을 싱가포르로 유학 보냈다는 루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들이 자라면서 누군가 닮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외국으로 숨겼다는 아주 극단적인 추정까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인되지 않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김현지의 아들이 현재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싱가포르 유학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 파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각종 루머와 음모 그리고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동시에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 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 모든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현 정권 차원의 대규모 공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국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김현지를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 실장으로 발령을 해서 김현지를 국감에 회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불참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국회 증언을 피하기 위한 노골적인 꼼수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국정농단의 중대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포털과 SNS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건입니다. 국가의 심장이 멈춘 초대형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조차 김현지 게이트를 덮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영등포 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그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후들입니다. 세계 역사상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국민을 분노케 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왜 연이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가 김현지 게이트를 막는데 극도의 위기감과 공포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터지면 끝장난다는 절박함이 공포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숱한 의혹들 속에 묻혀있던 김현지 게이트가 이제 시한폭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 불통이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김현지가 북한 백두혈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를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던 네티즌이 있습니다. 끌레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분인데요. 그동안 SNS에 올린 많은 글들이 최근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글은 작성 5시간 만에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왕성하게 김현지 추적기를 달고 다니던 분이 이 사람이 최근 돌연 SNS 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드럼통을 당했다, 중국 킬러들 활동 시작이라는 섬뜩한 소문이 퍼지고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그림자 속에서 27년간이나 은밀하게 권력을 휘둘러 왔던 김현지 게이트의 실체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무비자로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
대전 국가정보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관련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이 날 수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방화라는 의혹들이 짙어지는 가운데 오늘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현지 사건이 게이트로 확산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런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꼼수와 불법으로 탄생한 이 정권입니다. 모든 것을 은폐하고 숨겨야 합니다.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검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의 사슬에 얽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패의 꼬리 사슬들은 언젠가 반드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이미 다가왔습니다. 무시무시한 결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실을 향한 국민적 열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부패 정권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박영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함께 합시다. 알림 설정 꼭 하시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